안녕하세요. 무지덥습니다. 무지더운데 오늘 또 내용은 저희가 제가 이렇게 줌을 통해서 뭔가를 좀 알려드리고 하는데 이 코믹한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그러려고 이 줌을 하는 건 아니니까 조금 어, 어, 그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오늘은 영상 두 개를 준비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시면서 내용 파악을 스스로도 한번 해보시면서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도 같이 좀 함께 판단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 이게 아마 2000 2022년 3월 25일이고, 3월 25일에 이 영상이 올라온 부분에서 제가 일부분씩 이렇게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제가 여기 육군에 가 있을 때 확 떨어졌었어요. 제가 확 긁었어요. 이틀에 걸쳐서 350만 브로치를 긁었습니다. 자, 350만 불을 긁었대요. 350만 불이면은 2022년도 정도면은 그때도 뭐 한 1,300원 정도 대 환율일 거예요. 그러면 350만 불이면은 거의 한 40억? 아니지. 한 45억 정도 될 것 같으네요. 그 정도를, 이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만큼 올라갔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왜 350만 불을 언급을 하느냐. 그거를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350만 브로치를. 그랬더니 누가 또 계속 사요. 하루 만에 80만 불을 벌었어요. 하루 만에. 왜 팔을까? 이렇게 좋은 코인을. 그럼 저 송가병이는 아니면 저 매집한 사람들은 왜 떨어지는 걸 왜 살까? 이거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자연의 섭리예요. 비트코인이 올라갈 줄 뻔히 알면서 왜 팔아요? 일단 당장 급해서 생활비를 쓰기 위한 사람도 있지만요. 비트코인이 쭉쭉쭉쭉 떨어지니까 반본전이라도 건져야 되겠다고 추가적으로 패닉셀을 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이게 다 패닉셀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매수 세력이 1 거래량이 600억. KOK 차트가 계속 계단식으로 올라가니까 어떤 사람들이 지적질을 해요. 저거는 회사가 만들어 놓은 차트다. 저렇게 차트가 이쁠 수가 없다. 그거 맞는 얘기예요. 어떤 게 맞아요? 그 차트만 보면은 계속 우상향이거든요. 계단식으로. 그 차트만 보고 사기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조금 아는 사람인데 많이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거래량을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회사의 토큰 이원화 정책, 플랫폼 가격과 시장 가격을 양손에 서로 균형을 맞추도록 하는 거. 자, 제가 또 잊어버리기 전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자, 일단 이게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까 3월 24일쯤에 이 강의를 한 것 같은데 엄청 빠졌지요. 엄청 빠진 거를 그대로 땡겨 올렸죠. 그러고 나서 며칠 지났고 이때 물량은 대단히 많이 생겼지요. 여기도 보면은 피커로 떨어지고 뭐 했던 때 이게 그 약간 다른 거 봐가지고는 요거하고 요 많은 변동성을 가졌을 때 오전날은 또 이게 엄청 많았고 근데 여기에 며칠에 걸쳐 가지고 떨어질 동안에 많이 거래량이 많았고 그리고 땡겨 올릴 적에도 여기서도 보면은 첫 번째 이거 하나는 엄청 올라갔는데
그 다음 거는 거의 그 변동성은 별로 없는데, 여기는 엄청나게 그래도 거래량이 많았다. 지금 이야기했다시피 600억 정도면은 한 5천만 불, 뭐 4천 한 5, 600만 불 정도가 하루에 움직였다는 이야기겠죠. 근데 이 이후를 생각을 하시면은 끝도 없죠. 이게 지금 한 5달러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계속 떨어져 가지고 지금 이 화면이 안 보일 정도로 내려가 버렸죠. 이게 한치 앞을 몰라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제가 그 350만 불을 이야기를 하고 했던 게 뭐냐 하면은 350만 불이라는 돈이 한 40억 이상이 되는 거를,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가서 다른 쪽에 오늘 그 다음 그 내용에 1100만 개를 그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경찰에 다 보여주면, 다 기록을 보여주면서 그랬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억에는 다 옮겼다는 건데, 그러면은 40억, 40몇 억이라는 돈은 어디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 게 있었을까? 그죠? 이, 이 금액 자체가, 계산은 제가 해보질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3달러에, 그, 350만 개니까 3.5달러라고 하면은, 100만 개 정도밖에 안 되죠. 1100만 개가 있고, 그 다음에 1100만 개는 옮겼고, 이 시점에서 KOK를 팔거나 아니면은 비트 이더로 바꿔놨던 거를 팔아가지고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은 이만큼을 350만 불이라는 거를 그 매수를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하루 만에 80만 불을 벌었다는 이야기는 이게 매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80만 불을 벌었다고 할 수가 없죠.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이 가격이 얼마였고 이 가격이 얼마였는지 확실하게 보이진 않지만 여기에 5.04 뭐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쯤이니까. 그러면 여기는 한 5불이 조금 안 될 거고 여기는 몇 불이 될지 모르겠는데 한 뭐 3불 뭐 여기에 제가 확대를 해보면은 그게 나오는가 모르겠는데 이게 여기에 3.3불인가 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네요. 여기 최저가가. 그러면은 한 3.5불 또는 뭐 좀 더 된다고 했을 때 이만큼을 끌어내렸다가 끌어올렸을 때 뭐 이게 다음 날 가가지고 이만큼 가지 말라는 법도 없고 결국에는 매도를 했다. 매도를 한 상태니까 80만 불을 하루 만에 80만 불을 벌었다. 350만 불 넣고 80만 불을 벌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80만 불이면 거의 한 10억 정도 되지요. 그러니까 그 돈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이후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과 좀 상충이 돼요. 이 토큰 가격 이원화 정책을 쓰는 회사는 우리 회사밖에 없어요. 즉, 토큰 가격이 플랫폼에서 지금 7달러잖아요. 자, 이것도 잊어버리기 전에 플랫폼 가격 이원화 정책이 유일하게 우리 KOK만 있다라고 이렇게 자랑을 했잖아요. 그리고 여기를 강조를 했죠. 근데 지금 플랫폼 가격이 있냐 없냐 이거를 따지고 보자고요. 없어져 버렸어요. KOK에 대한 플랫폼 가격은 사라져 버렸어요. 거래소 가격이 시장 가격이 5달러죠. 그러면 우리한테는 뭐가 유리해요? 이 토큰을 사서 집어넣으면은 5달러짜리가 7달러짜리가 돼요. 30%의 이익을 받아요. 그럼 매수세가 올라가죠? 자, 이거는 지금으로 따지면은 지금 후원 수익 다 날려버렸죠. 없어져 버렸잖아요. 이때에는 분명히 플랫폼 가격도 있고, 그 다음에 후원 수익도 있기 때문에 이 논리가 일단은 그 후원 수익이라는 거를 내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 사람을 소개하는 게 가능해요. 그러면은 플랫폼 가격이 7달러인데 거래소 가격이 5달러다.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 말 맞다나 뭐 30%가 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5달러로 100개를 사갖고 넣으면은 500달러인데 7달러로 플랫폼 가격을 적용해가지고 스테이킹을 하면은 700달러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득을 보는 게 맞지요. 그러면 가격이 끌어올라가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간다는 게 낮은 가격에 낮은 그 플랫폼 가격보다 거래소 가격이 낮으니까 이거를 소개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요만한 그 개인만큼의 이득을 당신들은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는 거고, 그러한 베너핏이 있어야지 이득을 볼 수 있는 그런, 그, 그런 내용이 있어야지만이 소개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후원 수익 날라가 버렸으니까, 뭐, 지금으로 따지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 다음에 지금 그 플랫폼 가격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또 사라진 상태다. 플랫폼 가격이 7달러인데 시장 가격이 8달러야. 그럼 갖다 팔면은 플랫폼 가격 이상으로 요거는 어 플랫폼 가격이 거래소 가격보다 낮은 경우면은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플랫폼 가격이 더 이상 안 움직이고 거래소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여기에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무조건 하고 해지, 전부 다 해지. 그다음에 보상받은 거 다 내다 팔아야죠. 그러면은 이 생태계는 깨져 버려요. 아주 단순한 논리예요. 근데 그 단순한 논리를 이 사람은 다른 쪽의 단순한 논리로 플랫폼 가격이 낮고 거래소 가격이 높으면은 팔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파는데 저 같으면은 이 플랫폼 가격 내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뭐 5달러에 7달러다. 플랫폼 가격이 7달러고 그래서 가격이 5달러다.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샀는데 이게 어 5달러를 7달러로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를 이게 8달러가 되고 10달러가 돼버리면은 내가 이거 다 해지하고 그 사이에 받았던 보상까지 다 해지를 해가지고 거래소로 팔면은 2배가 돼요. 2배의 이득을 받아요. 그러면 1억을 넣었으면 2억이 되는 거고, 그럼 끝나버려요. 그러면 생태계가 이 스테이킹 했는 사람들이 해지를 한다는 이야기는 그게 회원 탈퇴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생태계가 거꾸로 죽어버려요. 그러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이게 또 물량이 그렇게 많이 나와버리면은 또 가격이 어떻게 변할 줄 몰라요. 근데 여기서는 플랫폼 가격도 어떻게 보면 강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플랫폼 가격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자기가 350만 개를 350만 부를 어치를 뭐 가지고서 샀다, 매집을 했다. 그리고 80만 불의 그 이득을 남겼다. 그러면 파는 가격하고 다 합치면은 440만 불을 이 사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를 KOK를 팔아가지고 그거를 만들 수는 없어요. 350만 불치를 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쥐고 있던 거든 아니면은 비트 이더든 여기에 대한 거를 이 사람이 그 경찰에 뭔가를 제시했다는 거에 경찰 쪽에서는 그거를 들여다 봤느냐 안 봤느냐를 따져야 돼요. 단순하게 KOK만 보면은 이 사람이 이야기한 게 맞지요. 근데 이런 기본적인 여기에서 자기가 스스로 떠들어놨던 이런 내용 350만 불은 그러면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거를 또 추적을 해야죠. 이익을 보자. 그래서 항상 이렇게 균형을 맞추도록 평행수처럼 균형을 맞추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플랫폼 가격 이하로 떨어지더라도 다시 복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그 플랫폼 가격이 7달러고 5달러까지 거래소 가격이 떨어졌을 때 이거는 사는 입장에서는 여기에 스테이킹한 입장에서는 좋은 거예요. 근데 거꾸로 플랫폼 가격이 여기 고정이 돼 있고 7달러인데 이게 10달러가 되고 8달러가 되고 했을 때 이거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 가격이 이전에 이렇게 되면 무조건 하고 8달러로 올라가요. 그게 정상 아니에요? 지금까지 현상이 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그 역으로 또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제 와서 뭔 소리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저 차트는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하나 간과를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KOK가 되게 좋은 걸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우상향식의 이런 계단을 가졌다라고 이야기, 이건 차트만 보면은 아주 나쁜 거다라고, 이거 뭐 사기에 가까운 뭐 그런 거다라고 비슷한 표현을 했는데, 결국에 이게 이렇게 올라가던 게 지금 이 시점에서 계속 이렇게 여기 한번 했다가 또 출렁했다가 또 한번 이렇게 올렸다가 또 떨어지고 해가지고 지금 화면 밑으로 들어가 있어요. 화면 밑 정도가 아니고요. 제가 지금 사는 집에 뭐 몇 층이라고 하면 몇 층이 아니고 그 지하로 내려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 거래량과 거래 금액을 무시하고 있어요. 재단이 커버하기는 불가능한 거래 금액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그러면은 KOK도 그렇고 K스타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뭐죠? 어, 루이, 로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거래량이 여기는 수천만 달러지요. 이런 것들도 수백만 달러일 거예요. 이런 것들도. 그러면은 지금 우리 KOK 같은 경우에도 거래 대금이 지금 한 10만 달러 전후. 그 다음에 이 케이스타나 로비 같은 경우도 거기는 케이스타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많아봐야 뭐 5만 달러를 잘 넘어가는 걸 보지를 못했는 거고, 오늘도 제가 보기에는 만 몇천 달러, 그 다음에 로이 같은 경우에도 뭐 비슷한 수준. 그렇다 그러면은 이런 것과 비교가 안 되고 이 거래 대금 자체가 없다는 거는 그 코인의 영향력 자체가 뭐, 그리고 이 매수 매도를 거의 그 한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24시간 거래 대금이 그렇다는 건데, 그거를 생각하면은 입이 있어도 지금은 말을 하면 안 되는 상태지요. 이것과 지금 거는 비교를 할 수 없어요. 차트를 볼 줄 아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라 그랬어요. 이게 작전이나 자전 거래가 가능한 거래량과 거래 금액인지 재단이 커버할 수가 없어요. 이러니까 18,000개 중에서 200위권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팔아요. 근데 누군가는 사요. 왜? 이 KOK의 펀더멘탈을 믿는 사람들은 펀더멘탈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은 이 당시에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뭐 18,000개 토큰 코인의 개수 그 상장이 돼 있는 거에 비해 가지고 그 순위가 한 200위 정도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은 2,000, 한 300위 정도로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별 의미가 없는 게 이 200이든 뭐든 간에 이게 시총가를 기준으로 순위를 매기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1억 개가 있는데 1억 개가 7달러가 됐다. 그러면 7억 불이죠. 7억 불이 몇 위를 차지했느냐. 근데 어떤 거는 10억 개를 갖다 놓고 1달러다. 그러면 10억 불이에요. 1달러지면은 10억 불이에요. 그러면 시총가가 위에 있는 거죠. 도지코인 뭐 그런 것들을 보면은 가격 없죠. 가격 없는데 그 무한대로 발행이 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그거의 시총 가격이 순위를 이야기해요. 200이 전혀 의미 없어요. 로드맵을 믿는 사람들은 동티기 그 로드맵이 결국에 지금 이 날짜 기준으로 해서 2022년 3월 24일 기준으로 해서 2024년 지금 7월 오늘이 3일이죠. 만 2년 4개월, 만 2년 3개월 정도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KOK 가격은 아까 보셨던 그런 차트는 롱롱하고 뭐 그런 그 지금으로서는 꿈도 못 꿀 그런 가격대에 있었다는 거고. 자, 여기에서 이 부분은 일단은 좀 넘어가고. 자, 이게 2024년 3월 19일
딱 거의 2년 후의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제가 10여 분 정도는 그냥 대충 좀 듣고 가다가 꼭 해야 될 말만 좀 하고 뒷부분에 가가지고 제가 나머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꽤나 좋은 세월도 있었고 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간도 있죠. 그 과정에서 좋은 세월은 왜 좋아졌고 또 지금의 어려움은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이유에 의해서 기인됐던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있다는 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있을 수 있는 모든 리스크 안팎으로 두드려 맞았어요. 웬만한 사업이 아니라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언론에 안 좋은 기사 한 줄만 나가도 아니면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다는 소문만 들려도 정상적인 사업마저도 다음 문을 닫았어요. 자, 뭐 안팎으로 두드러 맞고 그다음에 뭐 그 기사로 안 좋은 거 하나만 나와도 회사가 없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사실 우리 10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 이 한국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일, 그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또 아는 사람의 숫자를 그 또 이렇게 축약을 지금 뭐 축소를 해가지고 거기에 해당이 되는 사람 쪽으로 계산을 하면은 이거는 알고 있는 사람이 모르고 있는 사람의 뭐 저는 한 수천, 수만 분의 일 정도밖에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를 여기에서는 지금 그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거죠. 자기 또 고소를 당했고, 그 다음에 이 방송, 언론을 통해 가지고 계속 이야기가 되니까 그런 거를 이 이 사람 기준으로는 그 대다수의 피해자들을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보여드렸던 그 보상 체계를 봤을 때 1성부터 1성이 아닌 사람도 있고 1성부터 3성, 3성 말고 5성 정도 가가지고 1성부터 그런 게 결국에 4성까지는 비슷한 거, 5성부터 7성까지 비슷하고 7성과 8성은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렸고 조금 전에 그런 그 350만 불어치를 아까 팍 올라갔던 그 시기에 엄청난 매집을 했고 하루 만에 80만 불을 벌었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가지고 좀 자세하게 그 귀를 기울여 가지고 뭐가 맞고 안 맞는지 지금 금방 이야기했는 거는 결국에는 어떠한 대중 매체를 통해서 또는 법적으로 이렇게 되는 게 결국에는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고 그런 와중에 또 뭐 아까 뭐 여기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아 뭐라 그랬죠? 뭐 이게 그 뭐 가치가 있다 그랬나? 뭐 하여튼간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참석을 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왜? 다 겁이 나니까. 투자자든 재단이든 다 도망가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업도 사업이 중단이 되거나 깨지게 되면 그것 또한 역시 피해자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손실 보는 사람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사기로 변화가 됩니다. 즉 우리 KOK, K스타 역시 여기서 중단이 돼버리면은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다 손실 보는 분들 피해자로 전락이 되고 이 사업 자체가 사기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아마도 안티들과 경찰은 그것을 원하는 것 아닐까 하는 합리적. 안티들이 더 죽을 맛이지요. 소위 말해서 KOK로 시작을 해서 KOK에 남아있는데 KOK가 지금 안티로 취급을 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한술 더 떠서 경찰이 이렇게 되는 상황을 뭐 금방 이야기한 게 그거잖아요. 아마도 안티들과 경찰은 그것을 원하는 것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뭔 놈의 합리적 의심이에요. 경찰이 이게 안 되기를 바라고 뭐 이 사람 뭐 하나 제가
좀 가다가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힐 내용의 이야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요.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 뭐 프론티어 협의회, 뭐 이런 사람들이 비대위의 그 상층부를 구성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목적은 KOK 정상화라고 표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표면적으로. 여기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은 비상대책위원회는 정상화가 목적 아니에요. 거기는 자기들 피해 본 거를 이런 사람이든 그 운영사 사람이든 그런 사람들 고소를 한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뭐 어떻게 하든 그 사람들 피해 금액을 찾아가겠다는 거고 저희 여기에서 이야기했던 협의회 프론티 협의회라고 하는 거는 제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는 정상화예요. 그러면은 KOK 프론티어 협의회라고 하는 여기에서 정상화라는 거는 거래소의 가격을 정상적으로 올려놔놓고 KOK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조차도 뭐 몇 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조차도 공평성이라는 이런 부분에서는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비대위와 프론티어 협의회를 하나로 절대로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것조차 또 파악을 못하면서 사람을 자꾸 끌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싸잡혀 가지고 저희가 자꾸 들어가는데 좀 내용을 알려면 똑바로 알고 좀 하든지 지금 여기에서 제가 다루고자 하고 앞에서 했던 내용 현재의 상황 이런 것들을 이때 했는 이야기, 현재의 상황, 이런 것들을 다 지나오면서 스스로가 뭘 그렇게 많이 알고서 이 사업을 주도하는 것처럼 모든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그 내용들이 하나하나씩 따져보면은 또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경우들이 뭐 정말 많은데, 왜 저희를 그 하나로 싸잡아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하는 행위, 하는 짓들은 KOK K스타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막연한 법률적인 근거를 두드리지 않고 막연히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사기다. 내가 손해를 봤으니까 사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정말 답답한 사람이죠. 왜냐? 저희는 법률적인 그 증거 자료를 가지고서 그 다음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 사람보다도 지금은 거의 매일 그 영상을 올리고 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공개 토론도 제의를 했고 그런데도 어떠한 것도 뭐 하지를 않은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사기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걸로 지금 고소를 당한 게 비대위에서 당했으니까 거기서는 법률적인 그런 거 근거 없이 뭐 이야기를 고소를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은데 제발 싸잡아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스스로도 자기가 내뱉은 말에 대해 가지고 제가 지금 이렇게 계속 올리는 내용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 어 뭐 맞다라고 생각하면 공개 토론 해가지고 그 제시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뭐 그런 거 아예 요즘은 지금 또 요 시기에 잠시 반짝하고 나서 지금 이런 유튜브 같은 거 하나도 안 올라오죠. 그렇다면 정상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됐느냐 아니냐 사기다 아니다는 단순하게 법률적인 이슈일 뿐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투자한 것,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맞는 얘기죠. 아닌 말로 뭐 해서 될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사기라 하더라도 우리가 돈을 벌면 사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말이 안 되지요.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누구를 위해를 가해놔 놓고 내가 돈을 벌었으면 그 위해를 가한 부분이 그러니까 내가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지나가는 사람을 한 대 쥐어받고 돈을 갈취를 했을 때, 그러면 내가 돈을 벌면은 범죄가 아니다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이 느껴지는데, 그런 논리는 없지요. 범죄는 맞죠? 범죄고, 돈 버는 거 그런데 버는 거지.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응원하고 도와주고
같이 협력을 해도 사업이 될까 말까 하는데 무조건 박살을 내야 돼요. 공멸을 시켜야 됩니다. 왜? 자기들의 말이 맞았다라고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에 대해서는 정말 책임을 져야 돼요. 이 사람 정말 위험한 말을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 논리대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기에 누구를 믿고서 응원을 하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 풀에, 뭐, 스스로는 거기에 그 흥분감을 느낄 정도로 그 미래에 뭐, 이 K 스테디움을 통해 가지고 어떠한 좋은 게, 자기한테 뭐, 작용을 할지, 그런 것 때문에 흥분감을 느낄 정도로까지 그 K 스테디움을 믿는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은 K 스테디움에 대해서 이 사람이 알면 얼마만큼 알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하나하나의 그 프로젝트들이 사람들이 얼만큼 그걸 이해를 하고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요 뒤에 가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기들 사기라고 해야 돼. 그래서 사기꾼들의 재산을 몰수해서 그것을 강제 처분해서 원금을 돌려받자. 요게 비대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제가 저번 주에요. 제가 어떤 CEO 과정을 얼마 전에 수료를 했는데 거기에서 어떤 한 분이 자꾸 저녁을 먹자고 합니다. 그래서 CEO 과정이고 또 제가 거기에 이제 어떤 고문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상의를 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해서 저번 주에 저녁 정산에 갔는데 뜻하지 않게 저희가 수료 전에 벌써 한 50개월 1년 가까이 됐어요. 그 과정을 다니지. 처음부터 저를 안 돼요? 처음부터 어떻게 하시냐고, 혹시 건축하셨냐? 아니면 KOK를 하셨나요? 저를 아는 게 그거밖에 없거든요. 물어봤더니 KOK를 했답니다. KOK를. 그래서 좀 돈을 버셨어요? 손실을 입으셨어요? 그랬더니 4억 원을 투자를 했는데 단 한 번도 인출을 해본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몇 달러 때 들어오셨어요? 그랬더니 1달러 때 들어왔대요. 그게 개차기거든요? 돈을 못 벌 수가 없거든요? 그럼 위에 리더가 누구였어요? 그랬더니 그분의 친구분이 5성과 6성이랍니다. 이름은 안 밝히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기는 하나도 인출을 안 했기 때문에 사업 전체를 다 날린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이런 걸 물어봅니다. 손 대표는 도대체 얼마나 보셨어? 그래서 제가 되물었죠. 얼마나 제가 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먼저 적을게요. 제가 일반 사업자, 대표 사업자는 아니지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8레벨까지 올라갔잖아요. 그죠? 100만 명 중에서. 그럼 가장 많이 돈을 벌었겠죠. 그죠? 여러분들 막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성가명이가 얼마나 돈을 벌었을까? 대충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내가 송가명이었다면 이 정도 돈은 벌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로 1,000원밖에 벌면 안 되죠. 네. 천억 나왔고요. 그 다음에 몇백억. 100억 너무 작지 않아요? 100억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이죠.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강남에 계신 분들은 저기에 계신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송가병이는 1,000억 정도 벌었다라고 소문이 나와 있어요. 듣기만 해도 행복하고요. 또 아티를 그 방에 가면은 강남에 100억대의 집을 또 숨겨놨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번 주에 만난 그분은요. 형님, 내가 도대체 얼마나 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조 단위를 벌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사회적 지위가 있는 양반이고 합리적 의식을 할 줄 아는 사람인데 어떻게 조 단위 얘기가 나오죠? 그랬더니 여기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추측들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심지어 여기에 이, 어, 어, 이 장소에 계시는 분들도 천억, 뭐 수백억 이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강남에 있는 분들은 한 천억 정도. 근데 CEO 과정에 있었던 그 사람이 추측하기로는 뭐 조단위. 4조 원이 피해 금액이니까 그것을 김판종, 최영교, 송가병 N값으로 나누니까 조 단위가 나옵니다. 엄청나죠? 근데 금방 이야기한 거는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는 그 N분의 1로 해가서 4조 원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간에 이 부분 이게 정확한 금액 있는 걸 다 떠나가지고 이 사람이 얼만큼 벌었을지 그 다음에 보상책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또 이해를 하고 계셨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얼만큼의 수익을 가져갔을지는
뭐 이해가 되지요. 7달러 기준으로 우리는 모든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7달러로 하면 안 되고 7달러에서 그게 7달러는 그냥 플랫폼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데 실제로 플랫폼 가격은 내려올 때도 같이 플랫폼 가격도 같이 좀 내려왔어야 되는데 그런 것 자체가 안 됐는데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가지고 거의 결국에는 제가 주장을 했었던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 사람도 2022년 9월 달인가 뭐 하여튼 간에 한 번은 동조를 할 것 같이 하다가 또 완전히 또 벗어났죠. 그리고 천억이라는 얘기는 지금 많이 퍼져 있어요. 경찰은 저보고 75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합니다. 그럼 경찰이 만만치 않은 조직이거든요. 어떤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750억의 부당이득을 내가 취했다고 하느냐 그랬더니 나의 인출 기록을 다 조사를 한 거예요. 서버가 압수됐으니까 인출. 자, 그, 이 750억이라는 것을 언급을 합니다. 경찰의 그 조직에 대해 가지고 신뢰를 좀 가진다는 의미의 이야기를 살짝 했죠. 만만치 않은 조직이거든요. 어떤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만만치 않은 조직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은 아까 안티와 피해자들이 뭐 어떻게 보면 공멸이라는 용어도 썼는데 이 KOK K스타를 공멸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를 원하는 사람이 경찰이다. 이런 이야기가 또 맞지가 않죠. 그래서 왜 750억의 부당 이득을 내가 취했다고 하느냐 그랬더니 나의 인출 기록을 다 조사를 한 거예요. 서버가 압수됐으니까 인출 기록을 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7달러 계산한 것도 아니랍니다. 그 당시에 그 시세로 계산을 했대요. 그런데 750억 원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다 이것을 현금화했다는 얘기네요. 우리는 그것과 관계없습니다. 인출한 것입니다. 그럼 내가 같이 실행을 안 했는데 이익을 보지 않았는데 내가 현금한 거는 요만큼밖에 없는데요. 근데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랍니다. 어느 정도를 그만큼이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모르겠는데 실제로 예를 들어서 그 아까 350만 부를 제가 언급을 했잖아요. 그게 40몇 억이라고 했을 때 그게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 그 영상에서 이야기했는지 아까 앞에 영상에서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다. 돈이 없어도 사람을 많이 이렇게 모으는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다. 뭐 그랬을 때 자기가 이 거의 초창기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돈을 버는 게 뭐 수억, 수조, 뭐 수백, 뭐 수십억 원을 넣어가지고 했다기보다는 자기가 아주 적은 양으로 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뻗어나가가지고 후원 수익, 등급 수익 이런 걸로 계속 재스태킹을 해가지고 이 현재 교환 자산이라는 그 스태킹 금액이 커졌다라고 봤을 때 그러면은 그거에서 350만 부를 가지고서 그 거래소에서 KOK를 샀다. 이 내용만 딱 보면은 나머지 다 빼고 나서도 350만 부를 손에 쥐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KOK 팔아가지고 KOK 산다고요? 350만 부치?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깜짝 놀라면서 의외다 이거죠. 아마 이 방송을 듣는 안티들도 의외일 거예요. 왜 성가비를 구속시켜서 재산을 몰수해서 그 재산을 가지고 자기들이 원금을 나누어서 보전을 받자. 뭐 이런 계산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낙담할 수도 있어요. 투자의 목적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많은 코인 토큰을 뭐 했어요? 예,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사람의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입출금 내역에서 그 비트와 이더로 교환을 해준 내역에 그 각각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을 찾아가면은 제가 보기에는 만만찮은 비트와 이더를 교환을 했을 가능성이 큰 사람이 여기다. 그러면은 아까 350만 불이라고 이야기한 것도 KOK가 가격이 떨어지고 이미 가지고 있는 거를 더 내다 팔려고 하지 팔아가지고 다시 쥐고 있던 거를
예를 들어서 350만 불치를 다시 샀다. 이런 논리는 사실은 좀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메인넷에 몽땅 때려박았어요. 메인넷에 때려박을 때 벌써 뭐 작년, 재작년이죠? 메인넷 나온 지가 재작년 4월로 기억을 하는데 재작년 4월이면은 제가 3월 말 4월 초에 아마 넣었을 거예요. 그때 얼마였죠? KOK가 4달러, 5달러, 5달러에서 4달러 그 사이 그때요. 1100만 개 곱하기 5달러 해보세요. 6600만 불이에요. 곱하기 1300원 한번 해보세요. 800억. 네. 마누라한테 허락도 안 받고 상의도 안 하고 1100만 개 있는 거 뒤로 빼놓지도 않고 100만 개 팔고 빼놓지도 않고 몽땅 다 갖다 때려박았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제가 경찰에 조사 때 그대로 다 진술을 했고 관련 모든 입증 자료를 경찰에 다 제출했어요. 제가 왜 구속이 안 됐냐면 제 말에 하등의 거짓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 말이 오직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경찰에서 좀 미스테이크를 했다라고 보는 게 KOK만 빠져서 그래요. 그, 비트와 이더에 대한 교환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했냐 안 했냐가 되게 중요해요. 저는 그거 100% 빼먹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진실이다. 왜? 사실이니까요.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전 바보 같았어요. 바보 같았어요, 진짜. 그때 내 손에 들고 있는데 7, 800억을 들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것을 빼놓지도 않고 현금화하지도 않고 몽땅 때려박을 생각을 했었을까? 야, 저는 이 메인넷의 D4I 구조에 대해서 일주를 고민을 했어요. 김판정 의장이 저를 만나자고 해서 갔더니 대표님 지금 몇 개나 갖고 계세요? 근데 조금 밖에 사용이 안 했거든요. 이렇게 열어보니까 3천만 개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플랫폼 지갑에 뭐 몇십만 개가 또 있었고 3천만 개 되네요. 그랬더니 그것을 몽땅 다 메인넷에 넣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요구를 했어요. 왜요? 대표님이 마중물을 넣어주시지 않으면 메인넷이 가동이 안 됩니다. 그것도 3개의 노드로 분장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노드 평준화가 돼야 되는데 한쪽에 일방적으로 완사이드하게 노드의 그 순위 격차가 나오면 전체 생태계를 위해서 좋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상당 부분 이해가 되는데 또 한편으로 직접적으로 말씀을 안 하셨지만 제 스스로 이해가 되는 게 송가명이라는 고래를 이번 기회에 척대를 해야 된다. 당연히 메인넷을 운영하시는 입장에서는 또 새로운 T스타디움이라는 법인의 어떤 수장이 되시는 분들은 자, 일단 K스테디움 수장이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김판종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가 고래인데 자기가 마중물 역할을 하고 여기가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게 K스테디움이라는 거는 그냥 메인넷이고 투자 VC라고 하는 건 투자 회사잖아요. 거기에다가 넣는 거고 이 사람이 넣든 안 넣든 투자 금액에 대한 부분은 사람들이 모이면은 모이는 대로 뭐 그 기관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이 돈 벌어 가면 되는데 K스테디움 살리는 거는 그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홍보 효과를 더 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안 들어가면은 요 다음에 그런 이야기 나오나 한번 봐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유일의 요소 고래를 없애고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송가명이가 최대의 고래거든요. 제가요 돈 좀 벌었다고 그냥 더 이상 강의도 안 하고 어차피 욕먹고 이래 욕먹고 저래 욕먹고 그렇게 살 거 몽땅 다 팔고 나왔으면요 저는 잘 먹고 잘 살아요. 욕을 먹을지언정 여러분들은 이 플랫폼이 나로 인해서 깨져버립니다. 네, 가장 큰 그러니까 1100만 개가 움직여가지고 이게 이 생태계가 다 이 사람 하나가 없어져 버리면은 자기가 요거도 뭘 요랑하고 1100만 개 다 팔아먹고 그냥 도망가 버리면 요걸 얻은 먹을지언정 이 플랫폼 이 사업 우리가 KOK 해왔던 이거 자체가 깨진다는 이야기잖아요. 정말 과신하는 거예요. 1100만 개 15개의 1100만 개는 눈꽃만큼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존재가 뭐가 그렇게 그 한 사람이 팔고 나가고 없어진다고 해가지고 이 생태가 있고 없고 깨지고 말고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정말 스스로를 너무 과신하는 것 같아요. 뭐가 그렇게 하다라고 스스로를 그 이거는 사실은 자만에 가까운 표현 아닌가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부분부터 그러니까 2년이 지난 시점에서 또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이 시점 이후가 어떻게 될 건지를.
케이스타는요, 출범 2년 만에 정말 올해는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많이 답답하셨을 거예요. 도대체 메인넷이 나오고 내가 갖고 있는 KOK를 자산인전에서 납대를 박았는데 가격은 점점 더 떨어지고. 내가 가지고 있던 기업기를 다 때려박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죠? 다 옮겼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옮겨간 사람들은 뭐 8만 명 속에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 한 80만 명 정도는 그렇지 않다. 주변 사람 볼 명목도 없고. 근데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특히 디파이. 물론 디파이는 사실 좀 어려워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평균 연령이 저한테 올해 6자 됐거든요. 평균 연령이 비슷하신 것 같은데. 자, 여기에 모이신 분들의 평균 연령이, 이 사람이 거의 뭐 60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 60줄인지 이상인지, 뭐 표현상으로는 상대가 젊은데 늙은 식으로 할 수는 없고, 늙은 나이가 좀 더 있으신 분들을 좀 젊게 이야기를 하는 의미로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는 60 이상은 됐다라고 봐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어려워요. 디파이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어렵다는 거를 스스로도 자인을 했고, 근데 다소 개념적인 거죠. 그 어려운 거 지금 우리가 덱스에서 다 만들어놨어요. 덱스에서. 그런 것이 기초적으로 갖고 있어야 플랫폼의 메인넷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근데 CEX에서 덱스가 운영이 제대로, 그러니까 덱스가 활성화가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하지요. 이렇게 많이 적어놨는데 실제로 활성화가 됐느냐 안 됐느냐, 가치 생성의 역할을 하냐 안 하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만들어 놓으면 뭐예요? 쓰지를 않고 이용할 줄은 모르는데. 이제 상장이 하나 둘 좀 진행이 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그 인플레이션 수장, 인플레이션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거는 오로지 이만 했는데 차저도 없죠. 인플레이션이래요. 수량만을 가지고 덱스에서 디파이, 스왑, 아테네 스왑을 통해서 돈을 버는 그거였는데 그것이 할 줄 아시는 분이 많지 않은 데다가 이런 아비트리지 같이 소위 전문가들만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아비트리지는 뭐 어렵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차익거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덱스 이용할 수 있는 사람 보수가 금방 했잖아요. 인플레이션 가지고 뭐 덱스 이용해 가지고 소수만 뭐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 그러니까 일부 노드에서 잘 먹었죠. 우리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림에 떨어졌고. 근데 이제는 말이죠. 에그리게이트 서비스, 딜라이트라는 그 서비스가 들어오면서 복잡한 거 그쪽에다가 넘기면 됩니다. 그래야 돼요. 자, 우리가 딜라이트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저런 것들을 좀 한쪽에서 컨트롤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진 거를 딜라이트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서 에그리게이트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스스로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실 수 있는 정도의 것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 부분, 잘할 수 있는 부분과 잘하지 못하는 부분을 엄격히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잘할 수 없는 부분, 능수능란하지 못한 부분, 디파이 프로젝트들은 에그리게이트 서비스의 딜라이트한테 수수료주고 머슴 부리듯이 용역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가 알아서 나한테 수익을 갖다 줍니다. 정말로 수익을 갖다 줄까요? 맡겨놓으면은 세상에 투자나 위임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주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펀드 매니저한테 맡겨놓으면은 수익을 볼 수도 있고 실패를 할 수도 있죠. 근데 여기에서 이 딜라이트를 운영을 하는 데가 얼만큼의 능력이 있는지, 검증이 된 게 있는지, 이런 거를 따졌을 때 여기에 맡겨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거조차도 분간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 여기에 내가 못하는 거, 어려운 거 여기에 맡겨보라. 그러면은 수익을 만들어준다. 이런 이야기인데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에그리게이트 서비스가 본격 출시가 되면 그 전이라도 이런 자리에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강의를 많이 들으셔야 돼요. 에그리게이터를 내 모습을 어떻게 세경을 주고 어떻게 부릴 것인가 반드시 보상, 수익을 만들어서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를 하는데 저는 여기가 그동안에 어떠한 경험이 있고 어떠한 수익의 그 성과를 가졌는 그런 데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런 것 자체를 없는 상태에서 여기 같은 데 와가지고 교육을 듣고 한다고 그게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정도, 그, 뭐, 정도 가지고, 이만큼도 또 따라가기도 힘이 들 거고, 참,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잘할 수 없는 부분은 그런 서비스에 맡기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은 뭐예요? 소개하고 전달하는 걸 잘할 수가 있어요. 자, 소개하고 전달하면 돼요. 거기에 이제 R2E도 나올 거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 D앱이 들어오고, 거기 게임이 들어오고, 뭐, 그런 걸 하는데, 뭔가를 소개를 하려고 하면 그게 또 어마어마하게 또 어렵죠. 내가 흥미를 가질 수 있냐, 없냐. 그런데 지금까지 소개하고 전달해봐야 KOK 때는 추천 보상, 후원 보상, 등급 보상 이런 게 있어가지고 신이 나서 했는데 지금 K스타 시절에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 R2가 나오는 시점에서 완전히 대전환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KOK 플레이에 채굴, 등급, 그 다음에 뭐 후원 수익이 있어가지고 좋았는데, 여기는 2년 동안 없다가, 이제 R2E를 다시 KOK 플레이에 가지고 있던 거를 어떻게 보면 도용하는 거죠. 별거 없어요. 레퍼럴 해요. 구전. 아까 뭐 소개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쉽게 이야기하면 소개해서 KOK에서 후원 수익 받고 했던 것과 똑같은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만 다를 뿐이에요. KOK처럼 다단계스럽지는 않지만 KOK만큼의 엄청난 보상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지금 K스타 비용을 B플랜, C플랜으로 가지고 있다면 어쩌면 물론 설계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틀리지만 어쩌면 A플랜으로 가져가도 될 만큼의 파괴력이 있어요. A, B, C 플랜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지 모르겠는데 A 플랜 뭐 아직도 플랜이에요. 시행이 되고 뭔가를 성과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2년이 지났는데도 플랜이래요. A 플랜으로 갈 수도 있다. 그럼 가격이 올라가느냐? 사는 사람만 있다고 해서 가격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공급량을 줄여야 돼요. 그리고 RT에 대한 재원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K스타디움에 얼마나 충성스러운 유저들이 많으냐? 자발적으로 인플레이션 공급량을 절반을 쏘아 중성유저 걷는데요. 저는 용어 정리가 돼야 된다고 봐요. 커뮤니티풀로 옮겨간 사람들은 여기에서 1인 기업이라고 하는데 1인 인베스트예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고 기관 투자자를 어, 기관 투자자들이 해먹던 그 많은 수익을 개인 투자자가 먹겠다라고 만든 게 결국에는 커뮤니티 풀이잖아요. 그런데 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시키자는 제안까지 나오죠. 이런 커뮤니티는 없습니다. 운영사를 우리가 17일간 도와주자라는 제안까지 나옵니다. 자, 운영사가 돈이 없어가지고 도와주자. 그렇게 제안을 한 사람, 제가 8만 명 중에서 이 사람 포함해서 뭐 예를 들어서 한 100명, 200명, 뭐 열성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운영사를 믿고 K스테디움 PT라는 데를 믿는 사람들이 제안을 했지. 실제로 지금도 그거 실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충성 유저라고 하고 모두를 그 언급을 하는 식으로 지금 의미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절대로 여기에 대해 가지고 맞지 않는 표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눈식을 찾아보세요. 이렇게 충성스러운 유저들이 있나? 그러니까 지금 4년, 5년을 버텨내는 겁니다. 우리가. 4년, 5년 지금 버티는 거예요. 죽지 못해서 그냥 있는 거고, 그냥 체념하고 있는 거지요. 버티는 거 아니에요. 뭔가를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의미의 그런 버티기가 아니에요. 이도 저도 못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는 거고, 들어가 있는 거를 해지도 못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가요? 악조건 속에서도. 자, 우리 인플레 수량 연간 1억이에요. 1억 개인데 그 중에 6천만 개가 우리한테 풀리고 2천만 개가 운영사가 가져가게 되고 2천만 개는 커뮤니티 툴의 투자금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한테 주는 3천만 개, 6천만 개 중에 절반이죠. 운영사가 가져가는 2천만 개 중에 또 절반, 그럼 4천만 개죠. 또 커뮤니티 툴의 투자금으로 들어간 2천만 개, 이것을 소각시킬 게 아니라 RT에 지원으로 사용하자. 유저를 추천하고 소개하고 케이스스터디 메인넷을 제대로 알려주는 분들한테 파격적인 보상을 주자. 신이 나서 다닐 수 있도록 하자. 자, 이전에 우리가 등급 수익이 5성이 되고 이러면은 금전적인 그 걱정을 안 하고 산다. 3성 하는데
뭐, 일주일 만에 2명 간 사람도 있다. 삼성 가기 위해서는 뭐, 그 VIP 계정도 이용을 해라. 그리고 3개월 이내에 1,000만 원을 벌지 못하면은 밥도 먹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4천만 개의 R2E 재원을 가지고서 아무리 그거 해봐야 4천만 개를, 그러니까 0.0, 뭐, 4천만 개를 예를 들어서 그 거래소 가격으로 하면은, 어, 공을 2개를 빼버리면은 40만 불이 되죠. 그거 나눠 갖자는 거예요. 그러면 공급량이 일단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공급량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이 R2E 보상 시스템에 의해서 신이 나서 야, 이거 한번 해봐, 이거 한번 해봐, 이거 한번 해봐. R2E가 신이 나서 하고 싶은데 뭘 아는 게 있어야지 R2E를 하죠. 그 레퍼럴 하죠. 이렇게 되죠. 그럼 그 사람들은 반드시 K스타를 시장에서 사서 들어와야 돼요. 공급량이 줄어들고 두 번째 K스타의 매수량입니다. 아주 단순한 논리예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만 따지면 돼요. 그럼 유저가 늘어나, 지갑수가 늘어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동안 갈까 말까 돈은 욕심나고 유저도 욕심나는데 사법 리스크다, 안티다 이렇게 망설이는 뒤에 프로젝트들이 이건 리스크보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K스타 100개 사가지고는 안 되고요. 이 R2E에 해당이 안 되고 1,000개인가 최소 단위가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뭔가 좀 훨씬 잘못 알고 있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1,000개인가 그래요. 크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유저의 성장 속도. 사는 게 다가 아니고 SOP로 그렇게 위임까지 해야지만이 그 보상을 받을 거예요. 줄 서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중에서 킬러 기획이 반드시 탄생을 해요. 그럼 킬러 앱이 반드시 어떠한 근거로서 반드시라는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킬러 앱이라는 정말 죽여주는 끝내주는 그런 앱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그 사람 숫자 대비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용을 하는 숫자가 그 정도 되는데 킬러 앱이 나올 이유가 없죠. 나올 리가 없죠. 8만 명 안다고 그게 무슨 다 사용을 했을 때 8만 명이 맥시멈이라고 했을 때 이게 무슨 놈의 킬러 앱이에요. 기획이 탄생이 돼서 우리한테 뭐가 좋냐? 첫 번째, 이 생태계가 확장이 되면서 KOK만큼 커졌다. 우리한테 엄청난 가스비 수요를 불러일으킵니다. 캐스터가 가격이 올라가겠죠? 두 번째, 우리는 여기에 투자를 해주고 뭘 받았어요? 이 프로젝트 토큰을 보상으로 받았죠. 에어드랍 받죠. 이 생태계가 커지고 이 토큰이 상장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시드라운드에 받았던 절반 이하 가격으로 받았던 내가 보유하고 있는 토큰의 가치가 뛰어오르요. 이것뿐인가요? 이 생태계가 성공해야 우리 케이스가 성공하죠. 우리가 이 DL을 유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소위 말하는 X2E. 여기서 하는 게 if가 들어갔다고 보면 돼요. 가정을 하는 거죠. 뭐가 되면 뭐가 되고, 뭐가 되면 뭐가 되고, 뭐가 되면 뭐가 된다. 근데 이 킬러 앱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생태계가 이용자가 있어야 되고, 그게 없으면 의미가 없고, 여기에서 에어드랍을 던져준들, 에어드랍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에어드랍은 시원찮은 것들이 줘요. 그게 상장이 된다, 안 된다도 모르고, 상장이 돼도 그게 가격이 오른다, 안 오른다, 이것 자체도 또 퀘스천 마크예요. P2E, M2E, L2E 여러 가지 수익이 나오죠. 그 수익으로 나오는 이 토큰들 뭐, M2E, 뭐, P2E, L2E라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거 여러분들 아세요? 마구 가지고 오면은, 그건 뭐, 말이야, 어떠한 거든 가지고 올 수 있죠. 말로만 하는 거는. 근데 이게 지금까지 이런 식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거 정말, 아, 도 우리한테 또 다른 이익이에요. 요 계산, 요 흐름입니다. 악순환은 악순환을 낳고요. 선순환은 선순환을 낳습니다. 즉, 지금 어떤 시점이다? R2E가 태동하는 시점이다. R2E가 태동하는 시점이다. 여기서부터 케이스타는 달라진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공정과 공평은 다른 거예요. 투자자라고 해서 우리가 커뮤니티 때 자산 이전을 했다고 해서 똑같이 취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가격이 내려가는 많은 이유 좀 주실래요? 아니요. 가격이 내려가는 많은 이유 중에는 뭐 단순한 거죠. 파는 사람이 많으니까 가격이 내려가는 거죠. 그 파는 사람 중에 일부는요. KOK에서 돈을 상당히 벌었던 5, 6, 7 레벨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좀 딴짓해요. 이건 책임한 거죠. 5, 6, 7레벨들 딴짓 한다고 이 사람도 알고 있지요. 그 5, 6, 7레벨들 정말
어떤 종자들인지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돈 그만큼 벌었으면 돈 값을 해야죠. 더 못 버는 저도 이러고 있는데 도의라는 게 있는 겁니다. 도의라는 거. 근데 저는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있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그 사람들은 자산 이전하고 메인 네스트 개동될 때 커뮤니티 툴에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에요. 맞아요. 지금은 딴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저쪽에 신경이 가 있는데 여기서 하늘에서 쏟아지는 리워드 있잖아요. 케이스다. 신경이 났습니까? 나오는 족적? 타버립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도 보호를 받아야 되느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 공정하게 많이 투자. 단순히 투자만 해놓고 잠자고 있는 사람한테는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이 뒤따라줘야 된다. 움직이지 않으면 보상은 작다, 없다. 그러니까 결국에 투자는 투자고 또 니들이 알아가지고 열심히 뛰어라. 가치를 만들어라.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저 약간 내용을 뒤로 돌려갖고 보면은 이 사람이 있고 없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이 사람이 해가지고 몇 명을 여기에 R2E로 소개를 할지 나머지 사람들이 많이 하지 않으면은 결국에 이 사람이나 나머지 사람이나 똑같은 그 동등한 위치에서 R2E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공정과 공평을 이야기를 하면서 투자만 해놔놓고는 그 투자를 한 거는 꼬박꼬박 주는 그 이자 정도 받고 공정이라는 거 R2E를 하거나 이렇게 액티비티 한 이런 활동을 했을 때 그때는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R2E와 같이 이렇게 사람들 생태계를 만드는데 많은 사람들이 좀, 그, 도와줘야 된다.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R2E가 생겼고, 재원은 4천만 개. 뭐 그거 아무리 많이 받아봐야, 제가 아까 0.01이라고 했을 때 계산을 하면은 40만 불이잖아요. 40만 불을 8만 명이 나눠 갖는 거예요. 혼자 가져가도 40만 불, 그 곱하기 2를 해가지고 80만 불이라 칩시다. 그거 한 사람이 가져가고 내가 좀 부르구나. 요 정도지. 8만 명이 나눠가기에는 없는 숫자지요. 가격이고 가치죠. 이것이 당연히 자본주의에서 당연한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여기 1인 기업이라는 것은요, 제가 배웠던 리퍼럴 마케팅,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비전이었어요. 저는 27년 정도 설계경리회사를 다녔고 운영을 했어요. 맨 마지막에는 300명 정도 되는 회사에 제가 이대주 기재 사장이었는데 2015년 말에 사표를 냅니다. 그리고 주식을 내주주한테 다 팔아버려요. 그리고 2016년부터 소위 다단계라고 손가락질 받는 네트워크 마케팅에 입문을 하게 됩니다. 좀 사회적 지위가 꽤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다들 미쳤다 그랬어요. 손가락인가 건축계에서도 레전드였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단계 판에 뛰어들지? 예. 이 네트워크 마케팅은 리퍼럴 마케팅은 하늘이 주신 마케팅이에요. 역사적으로 이보다 더 나은 마케팅이 존재하지도 않았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훨씬 더 많아서 다단계 하면 다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 순기능만 찾는다면 정말로 나한테 리스크가 하나도 없이 나한테 있는 리스크란 건 뭐예요? 시간을 뺏겠다는 거. 기회비용이 리스크지 내가 어떤 자산적 투여를 하지 않아도 마케팅만으로도 얼마든지 나의 기업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을 했어요. 그 결과 저는 누구보다도 잘했습니다. 왜? 기업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제가 KOK에서 성공한 건요, 결국에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본은 조직 관리, 조직 경영이에요. 제가 어려서부터 이건 하거든요. 42살에 부사장이 되고요. 제 부사장 때는 900명이었어요, 직원들이. 어린 나이 40대 초반에 부사장이 되면서 그런 조직 관리 기법을 의무로 양으로 제가 배웠던 겁니다. 그것이 KOK에서 발휘가 됐던 거고, 늦게 시작했지만 일본 사업자가 아니지만 일본 사업자, 내 상위 사업자들 다 모으고 전 세계에서 하나뿐인 판례를 이룬 거죠. 금방 이야기했던 그 자기 자랑을 좀 많이 했는데, 뭐, 감리 쪽에 건축 감리가 뭐 900명 있고 뭐 300명 있고 이런 쪽에 40대에 했으면 그게 레전드인가요? 저는 정말 그런 그게 스스로가 모든 걸 하는 게 아니고 일종의 어떻게 보면은 기업에서 기업 운영을 하는데 CEO를 하거나 뭐 기업 운영자로
어떻게 보면은 매니지먼트를 하는 정도를 가지고서 이거를 레전드까지 표현을 할까, 뭐, 해야 될까라고 그런 생각도 좀 하고, 그 다음에 1인 기업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1호 사업자도 아니고, 여기에 사업자는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그냥 프론티어예요. 1호 프론티어. 또는 저는 프론티어라는 용어보다 이제는 지금 이런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1호 스테이커, 처음 스테이킹 한 사람, 그 다음에 2호 스테이커, 스테이킹을 한 사람이 스테이킹 처음에는 등급 보상, 후원 보상 이런 것도 처음에는 없었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소개를 함으로써 후원 보상, 리퍼럴 보상이라는 게 생겼을 거고, 그 다음에 쭉 이렇게 이런 사람이 뭐, 그, 어, 네트워크를, 조직을 뭐 잘 운영을 했다 그러는데, 근데 조직을 운영을 하면서 사실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했던 닭이 문제냐 달걀이 문제냐 해가지고 조직 운영을 해가지고 2만 명 키워놨으면은 100만 명이라는 건 정말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실을 다져가야지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K스테디움, 듣도 보도 못한 K스테디움 메인넷이라는 걸 하나를 가지고서 자산을 이전을 하래요. 이 이전한 사람들은 또 뭘 했어요? 전부 다 K스타에서, KOK에서 K스타로 스왑을 시켜가지고 KOK를 또 없애버렸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KOK라고 적혀 있죠. 이 KOK를 여기다 왜 쓰냐 이거죠. 아까 캐스터가 분명히 우리 답답할 때는 앞으로 KOK를 B플랜, C플랜이 가져와요. 아닌 A플랜도 가능할 수 있다. A 플랜, B 플랜, C 플랜, A 플랜이 성공이 된다, 안 된다. 어떠한 걸로도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B로 가든 C로 가든 어떤 것도 그 차이는 스스로가 몇몇이 그냥 예상을 할 뿐이지 그게 결과물로 나타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생각이라면 우리 누구든지 케이스타의 1인격을 만들 수 있다. 제가 먼저 앞장을 볼게요. 자, 이제 케이스타의 목걸이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이 앞으로 부분은 어떤 제가 목걸이? 대충 할게요. 뭐 7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뭐 잘 모르는 사람 여기다가 맡겨놓으면은 그 어려운 부분을 여기서 해줄 거다.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보상이 지금까지 있었던 거에 전부다. 그 다음에 R2E는 이제 그 KOK 플레이에서 했던 그런 보상 체계를 여기에 저기 KOK 플레이에서는 없애버렸는데 여기는 R2E를 그러니까 후원 수익을 만든 거예요. 그냥 뭐 딴 거 이제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그다음에 프로젝트 토큰 가치 상승 이거는 스스로 그냥 생각이에요. 이거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다음에 뭐 DF X2E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디앱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뭐 그런 또 다른 엑스트라 뭐 이런 보상이 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르겠고 스테이킹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여기에 이미 투자를 다 해버렸는데 스테이킹 싱글 스테이킹을 또 해서 우리가 스테이킹 보상을 받듯이 그렇게 한다. 이 스테이킹은 이제 원금 개수는 그대로 보장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개수는 그대로 나와야 되는 거니까 스테이킹은. 자, 오늘 설명 그 내용을 가지고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결국에는 옛날에 자기가 벌었는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가 말을 해줌으로 해가지고 그 경찰 쪽에 1100만 개에 대한 부분만 입출국 내용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35개를 350만 불치를 샀는 거에 자금 출처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또 확인을 해 봤는지 그리고 이 비트 이더로 교환을 해줬는 그 이전 시점의 것들을 입출금에서 이 사람이 몇 개를 받아갔는지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됐느냐 개혁해만 따지면 안 돼요. 여기서는. 그리고 저는 뭐 이 사람 거를 그 사기로 뭐 제가 그 비대위에 정보 올라왔는 내용을 봐가지고는 구속영장 신청이 되어 있다라고 구속영장 신청을 했다라고 뭐 그렇게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그쪽의 비대위 주장이니까 잘은 모르겠는데, 요즘 저희가, 어, 예를 들어 저는 이 사람이 어떻게 되고 말고가 우리 정상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냐 안 하냐, 저는 절대적으로,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미미한 영향도 끼칠 수 없다. 다만, 뭐, 저든 다른 이제 피해자들이든 어떤 사람들을 이 사람이 고소를 하는 부분이 뭐 차라리 조금 우리한테는 좀 유리하게 그 뭐 그런 거를 못하게 할 수 있는 뭐 강제적으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 그 뭐 그런데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그 뭐 고소를 추가로 할 수도 있기는 하겠죠. 뭐 그 근데 저는 적어도 어제 설명드렸던 내용을 기준으로 보시더라도 그렇고 오늘 이야기했는 내용을 보더라도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들한테 또 고소고발을 뭐 고소를 할 만한 그런 그 제가 적어도 피해자들 중에서 이익을 가져간 사람은 이 사람이라고 봤을 때 그 자기 앞에 앉아가지고 그 내용을 듣던 사람들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 정말 이제 그 생계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일을 못 하시는, 그러니까 인커밍을 만들기가 힘드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하물며 역으로 고소를 한다. 이 부분은 절대적으로 삼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미 고소를 해놨는 부분,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계속 끝까지 가더라도 다른 사람들은 적어도 어, 이 고소 부분은 취하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 오늘 내용이 조금 뭐 하다 보니까 좀 길어져 버렸는데 저는 적어도 예전에 했던 말, 그 다음에 지금 3월 달에 올 3월에 이야기했던 앞으로의 그, 어, 뭐 이미 만들어졌던 부분이 실제로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그 결과치가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하면은 계속해서 그냥 예측 또는 플랜 뭐 이런 것뿐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는 사람을 중성 유저라고도 표현을 했는데 중성 유저가 할 수 있는 역할 자체가 없어요. 그냥 사람으로서 하나 이런 그 객관적 데이터에 한 명이 추가가 됐다. 한 명으로 있다. 이 정도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쪽에 속할 거고, 거기에다가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해시드의 누구처럼 그 가지고 있는 그 투자 금액이 수천억, 뭐 이거보다도 우리가 더 많을 수도 있다. 그게 7달러로 계산을 하니까 뭐 엄청나 보였는데, 가격이 팍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뭐 천만 불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자산 이전을 할 때는 투자를 하는 걸로 당신들이 그렇게 쓰잖아요. 인베스트먼트라고 써놔놓고 왜 자꾸 딴소리를 자꾸 해요? 투자라고 적어놔서는 투자를 하는데 주 목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 돈 모으는 거. 결국에는 그거를 KOK를 그렇게 옮기도록 한 거는 투자 목적이었고, 이 사람들이 유저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닌데, 뭔 일을 그렇게 하라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지, 이제 R2E를 하면서 스스로가 어떠한 역할을 한 거에 대한 보상을 좀 가져가라. 그게 KOK 플레이의 플랫폼에 있었던 거를, 뭐, 그대로 어떻게 보면 도용을 한 거잖아요.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근데 뭐, 이야기할 때마다 뭔가가 대단히 차이가 나는 것처럼 자기들이 뭔가를 개발을 하고 뭐 특허 출원했다는 거 가지고 뭐 차별화된 것처럼 특허 등록도 아니고 특허 출원해놔 놓고 별하별 웃기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정말 좀 웃기는 소리들을 좀 한다.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좀 들어보시고 스스로들 그 판단을 좀 해보시고 답답한 마음이 들 경우에 항상 내가 뭔가를 확실히 알고 나면은 그때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있죠. 그게 결국에는 뭔가를 문제를 파악을 하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방법 자체가 나올 수가 없죠.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는데. 지금 보면은 저기에서 설명한 내용들이 결과적으로 전부 다 if고 plan이고 소위 말해서 in the future 뭐 아, near the future도 아니고 in the future에 언제 그게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도 사실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엄청난 그쪽 기준으로 보면은 인베스트먼트가 투자를 한 거고 그 투자금은 내가 찾을 수도 없고 뭐 그런 거에 여러분들이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